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 2400이 정말 나올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명 팁스터인 아이스 유니버스가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시 그 엑시노스라는 뜨거운 감자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일단 그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 언급부터 보겠습니다. 이 팁스터는 엑시노스 칩셋의 문제는 삼성 파운드리인 4나노 제작 공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간 엑시노스가 보여준 퍼포먼스와 이력 등을 종합할 때 8개월 뒤쯤 나올 삼성의 차기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에도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AP가 단독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 2400의 탑재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 아이스 유니버스는 2월 초에는 전혀 다른 취지로 말했었습니다. 엑시노스 2400이 1개의 코어텍스 X4 코어 등 10개의 CPU 코어가 들어갈 것이라며 엑시노스 2400의 IP 구성을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이 2달 전만 해도 엑시노스 2400이 나올 것처럼 굴었다가 이번에는 그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면서 설계와 제작 공정의 문제를 다 들췄습니다. 달리 보면 이번 업로드도 신빙성이 높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엑시노스의 발빠른 기한이 벌써 주목받는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 삼성 입장에서 볼 때 엑시노스 출시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삼성이 진짜 뛰어난 엑시노스를 내놓을 수만 있다면 파운드리 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엑시노스가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 S 모델에서 짝을 이루는 스냅드래곤과 제대로 맞설 역량이 된다면 스냅드래곤 물량 유치를 위한 TSMC와의 경쟁에서 삼성이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가 돼줄 수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가동률이 올라가니 첨단 공정 수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값이 비싸고 가격 조정 여지도 거의 없는 스냅드래곤의 전량 탑재로 삼성 갤럭시 폰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악재입니다. 아시다시피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는 전량 TSMC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TSMC는 제작 단가도 크게 올린 바 있죠. 이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일말의 가능성이 살아있다면 가급적 빨리 엑시노스의 기한을 추진할 것이란 게 엑시노스 2400의 조기 등판을 전망하는 사람들의 기본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갤럭시 S23 펜 에디션 모델에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될 것이란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런 추론에 힘을 보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엑시노스 2200은 삼성이 모바일 AP에 탑재되는 GPU에 ARM IP 대신에 AMD의 라데온 GPU IP를 활용함으로써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새 전기를 마련하려다 잘 안 된 AP입니다. 바로 엑시노스 2200의 실패가 엑시노스 2300을 건너뛰는 결과로 이어졌었죠. 이 엑시노스 2200을 다시 쓴다고 하니 그럼 내년 초 엑시노스 2400도 나오겠네라는 관측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엑시노스 2200의 경우는 시장에 나온 뒤 시간 뒤 꽤 흘렀죠. 이전보다 최적화가 나아지고 칩의 문제도 일부 개선됐을 것이란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는 만큼 이런 추세라면 엑시노스 2400이 예상보다 빨리 복귀할 수도 있겠다.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섣불리 엑시노스 2400을 내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 비중은 더 높다고 봐야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S23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AP를 퀄컴으로 통일함으로써 갤럭시의 경쟁력이 부쩍 강화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퀄컴은 삼성이 자신의 AP, 엑시노스를 포기한 만큼 삼성만의 스냅드래곤을 만들어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스냅드래곤 8 2세대 AP이지만 이 칩은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탑재되는 8 2세대 AP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만큼 퀄컴이 삼성만을 위해 스펙이 확연히 뛰어난 고사양 칩을 설계해서 만들어줬다는 뜻이죠. 이 퀄컴이
이 하이엔드 칩셋의 공동 브랜드 포 갤럭시라는 공동 브랜드를 붙여서 단 한 개의 스마트폰 브랜드에 제공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고 이례적인 것이죠. 이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의 용단을 평가한 것이고 삼성의 브랜드 가치도 인정했기에 삼성에만 이런 하이엔드 칩셋을 공급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이 아니라면 퀄컴이 이렇게 구원투수 역할을 자청해서 나서줄 유인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퀄컴도 삼성도 고작 갤럭시 S23 단 한 번만을 위해서 이런 이례적인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갤럭시의 편판이 나아지고 있는데 곧바로 아직은 미덥지 못한 엑시노스를 다시 불러들이기는 시점상 이르다는 것이죠. 더구나 엑시노스의 경우는 시간을 두고 더 보완할 필요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 자존심 때문에 엑시노스, 자신의 옥동자격인 엑시노스의 빠른 기한을 결정할 경우 소비자 외면으로 진짜 엑시노스가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역사의 유물과 같은 AP가 될 리스크가 있다는 게 엑시노스 2400이 조기에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쪽의 논리입니다. 특히 이들은 삼성이 파운드리 가동률 때문에 엑시노스 출시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다른 옵션도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은 엑시노스가 삼성에만 납품하는 AP지만 엑시노스의 글로벌화를 깨서 중국 샤오미, 비보 같은 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이 그 엑시노스 칩셋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다른 업체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구글 픽셀폰에 들어가는 텐서 칩셋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텐서 칩은 엑시노스 칩셋을 기반으로 한 AP입니다. 사실상 텐서 3는 변형된 엑시노스 2300으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죠. 이미 지난해부터 삼성과 구글이 업그레이드된 텐서 칩셋인 텐서 3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 칩은 구글의 픽셀 8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텐서 3는 삼성의 3나노 노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AP입니다. 물론 4나노 활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굳이 삼성이 아직 보완이 더 필요한 엑시노스 2400 조기 출시에 매달릴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리해보면 엑시노스 2400이 나올 건지 아니면 더 이후에 나올 건지에 대한 논리는 그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엑시노스가 성공하면 삼성으로서는 설계와 제작의 동시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차기 프로세서 경쟁에서 시작전과 같은 엑시노스 AP의 성공을 바탕으로 삼성은 사업 전반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게 더 그렇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사업을 키우려면 삼성 입장에서 엑시노스의 분발은 필수입니다. 엑시노스의 경우는 파운드리 분야 후발주자 삼성 파운드리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삼성은 항상 최첨단 노드, 선단 노드의 수율 안정을 꾀하는 마중물 역할을 엑시노스에 맡겨 왔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 엑시노스가 발열 등의 문제로 갤럭시 S23에 탑재되지 않은 것 자체가 삼성 파운드리 선단 노드에는 좋지 않은 징조인 것만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성 엑시노스가 언제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는 시장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엑시노스의 공백기가 얼마 동안 지속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